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불금이라고 하죠. 이제 오늘 하루만 잘 보내시면 다음 주, 그리고 어제 10월 2일 날이 임시 공휴일로 설정이 좀 됐죠. 그래서 9월이 지나면 10일에 연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이라든지 직장인 부신들은 상당히 긴 연휴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즐거움으로 8월 이제 다음 주는 8월 마지막이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즐겁게 금요일 아침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은 어제부터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도 코멘트 드리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눈치 보기가 상당히 거의 거래가 많이 없다고 해도 틀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오늘 드디어 이재용 선고가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재판 공개,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재판 공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공개는 되지 않고 방송중계 말하는 겁니다. 방송중계가 되지 않고 오늘 선고가 나옵니다. 오늘 그 관련된 부분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삼성 그룹주들의 방향성, 저는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선고가 지금 검사 측에서 12년 구형을 했죠. 12년 구형을 했는데 그냥 저도 법적은 잘 모릅니다만은 최소한 5년 이상 정도,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리겠죠. 한데 5년 이상 정도의 구형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는 호텔신라를 지난번에 좀 관심권을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쪽으로 쏠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주간 브리핑 부분에서 삼성물산은 이재용도 가지고 이거 이부진도 다 가지고 있지만 이재용 지분이 월등히 많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현재 그 지주회사의 중심 축 부분들인데, 지난번에 이건희 씨,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연관관계 부분하고, 그리고 이재용은 삼성물산, 그 다음에 이건희가 상당히 사랑하는 이부진, 호텔신라, 최근에 이제 이혼을 하고 재산관계까지 상당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모습이 뭔가가 있지 않냐나 하는 의구심 부분들이 좀 들어요. 왜? 평사원과 결혼해가지고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재산 관련된 부분이 조금 커지니까 정리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용 선고가 나왔을 때 삼성물산, 그 다음에 요즘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을 하면서 주주 가치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현상 부분들은 향후에 그 삼성생명의 지분 부분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부분들을 아니면 이건희 씨의 상속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5년 동안 분할 상환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 1년 반 전에 분석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그 금액 부분들 있죠. 그 상속을 받았을 때 세금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5년 동안 분할 상환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을 높이면 그게 커버되는 걸로 제가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더 높아졌겠죠. 자사주 소각 부분들 더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재용 선고 부분들은 이번 달에 그 개별 우리나라 대기업 부분에서 이재용 선고, 삼성그룹주의 삼성물산이냐, 호텔신라냐, 이재용이냐, 이부진이냐, 이부진 뒤에 있을 거로 추정되는 홍라희 씨, 홍석현 씨, JTBC라는 어떤 큰 그림 부분들과 기존의 이재용의 틀, 그 가운데 있는 이건희 씨의 어떤 지분의 방향성, 아직까지 언론에 전혀 노출이 되지 못하고 전에 그 성매매로 방송을 탔죠. 그래서 이건희 씨의 명성이 아주 먹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한 포석들이 아닌가라는 저 혼자만의 스토리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변동이라든지 방향성 부분도 상당히 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대기업 관련주를 매매하신 분들은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소음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끝나요. 회사 방향 부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자체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낙폭 부분들이 어떤 과한 방향들이 나오면 역시 저가 매수가 상당히 빠르게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어제 화장품 관련주들 얘기를 했죠. 낙폭 과대요, 일단.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일단 화장품이 주력 매출 부분들인데 어제 아모레퍼시픽도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2분기에 실적 부분들 보면 대부분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매출 점유율 부분들이 거의 한 절반가량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LG 생활건강은 고가품의 판매 부분들로 매출은 소폭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관점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악조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LG 생활건강이라는 회사, 화장품을 파는 주력의 판매 부분들이 크게 감소되지 않았구나 라는 인식 부분들을 하고 실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가를 해. 그리고 이제 사드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공포 분위기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계속적으로 50, 40까지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는 과정 중에 주가도 상당 부분 많이 빠졌죠. 회사 밸류 대비 상당 부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장세 자체가 보면 기본 트렌드는 뭡니까? 상승폭이 컸던 전기전자 쪽 매도하고 그 밑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서서히 키 맞추기 위해서 반등을 하는 장세죠.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 대부분 특징들이 다 이거예요. 아니면 개별 종목군들의 특징, 갤럭시 노트 8에서 듀얼 카메라 관련된 부분도 계속 코멘트를 드렸었죠. 그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이고 낙폭과대 화장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쪽의 종목군들 순환매 그리고 낙폭과대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1100억 정도의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코스닥 내에서도 실적이 좋다는 얘기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코스닥 전체의 이익 부분들이 1사분기, 2사분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에 올해 전체 이익 부분들이 10조 원 이상 정도까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계속 열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 부분들을 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딱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추세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방향 부분들을 더 끌고 갈지 아니면 방향을 바꿀지에 대해서 그러한 선택권은 어디서 나올까요?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잭슨홀 미팅 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뭐 ECB라든지 그 다음에 FMC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려는 뭡니까? 트럼프, 우리 럭비공 트럼프님 어디로 튈지 모르시는 어제도 보면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기 심리 부분, 그 다음에 부채한대 상한 이슈가 워싱턴에서 계속 노이즈가 나오는데 어제 그랬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예산안이나 이런 거 통과 안 시켜주면 장벽 건설 해버릴 거야, 뭐 이런.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먼저 윽박 질러 놓고 왜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윽박 질러 놓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 반응이 자체가 같이 맞불이 들어오면 전략 부분들을 좀 바꾸고 아니면 그거죠. 뭐랄까 그 뻥카라고 하나요? 뻥카. 카드가 별로 좋은 게 없는데 허세 부리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질러 놓고 상대방이 거기에 맞춰서 수긍하고 여러 가지 양보 조건 부분들 하면 거기서 만족하는 게 더 몰아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공화당 상하원 내에서도 어디 종잡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종잡을 수 없으니까 비난은 있죠. 근데 공화당 자체 내에서도 비난만 하고 정책적인 부분들을 전혀 통과를 안 시키면 내년에 중간고사에서 패망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 뭡니까 세제개혁안이라든지 일단 부채 한도 불협화한 부분들은 있겠죠. 이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인 회기에 인해서 얼마나 치고 빠지고 하겠어요. 그 와중에 주가의 변동성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극점 부분들이 계속 그 언론에 대설특별되고 시끄러울 때는 우리가 항상 뭡니까? 아, 이 모멘텀이 이제 점점 끝나고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잭슨홀 컨퍼런스 부분에서 어제 최악의 시나리오 부분들을 하나 설정을 좀 해놨죠. 지금 이제 내일 새벽 제가 어제 시간 정리를 해놓은 게 잠깐만요. 자, 시간 정리를 제가 찾는 동안에 어제 그 뭡니까? 이번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퍼즐이 하나 맞춰졌죠. 중소기업 벤처부 수장이 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청문회 부분들 진행이 되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이번 주에 보면 그 중소기업청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향후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의 향후에 어떤 정책을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 대통령 보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보시면 뭡니까? 장세 자체가 이슈 모멘텀 장세죠. 근데 정책적인 기대감 부분들도 틈새 시장으로 대안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오후에 다시 한번 찾아서 코멘트 드리는 게 낫겠네요. 어디다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놨는데 눈에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오늘은 어제 그리고 하나 더 중국의 알루미늄 가격이 어제 6년대 최고치 근접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아연 가격 급등했었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철강주들이 조정받는 게 이쪽 그 중국 쪽 스팟 부분들이 한 3~4% 정도 하락하면서 그거 나왔어요. 이렇게 중국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통신주들은 최근에 그 25% 할인율에 이어서 또 진입 규제 부분들을 또 입법 추진 부분들을 좀 지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정부 규제로 인한 조금 비탄력적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 SK하이닉스는 도시바 인수가 오리무중으로 다시 빠졌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태클을 거는 바람에 다시 원점에서 모르겠어요. 웨스턴 디지털하고 지금 협상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잭슨홀 컨퍼런스로 인해서 수급은 눈치 보기 장세, 하지만 그 틈새 시장으로 낙폭과대 종목과 그 다음에 코스닥, 그 다음에 정책적인 틈새 모멘텀 장세 부분들이 지속 진행될 수 있고, 오늘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 이재용 선거로 인한 어떤 컨퍼런스 부분들의 변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오늘 8월 25일 금요일 이시면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장 중이라든지 장 끝나고 다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시작하십시오.